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로직입니다. 현재 시각 6월 10일 금요일 오후 4시 30분 딱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중에 33만 9천 원까지 치솟으며 강력한 반등을 보여주던 주가가 결국 긴 윗꼬리를 달고 밀려 내려왔고 지금 이 NXT장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밤사이 미증시 폭등이라는 엄청난 호재를 안고 출발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 걸까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왜 지금 이렇게 윗꼬리가 달린 하락이 나오게 됐는지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대비해야 할 다음 주 월요일의 대응 전략까지 명확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삼성전자 차트 흐름부터 볼게요. 자, 오늘 시가가 31만 3천 원으로 갭상승 출발해서 장중 33만 9천 원까지 진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 차트 5분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10시 부근 고점을 찍고 나서는 횡보를 좀 이어가다가 오후 2시부터 급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긴 윗꼬리를 달면서 마감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프로그램 매매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1조 원대의 순매수가 찍혀 있는 모습이지만 주가 자, 이 아래 그래프의 끝부분을 보시면 장 막판엔 강력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주가를 아래로 누르는 모습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자, 심지어 이 외인 창고도 함께 보시게 되면은 오늘 하루 종일 매수해온 이 JP모간에서 장 막판에 170만 주에 달하는 거대한 매도 물량을 한꺼번에 던져버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장 초반 주가의 반등을 이용해 개인 투자자분들의 추격 매수를 유도하고 자신들은 장 막판에 대부분의 물량을 팔고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 프로그램과 외인이 왜 장 막판에 이런 매도를 보여주면서 주가를 하락시켰을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 나온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좀 열광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장 초반에는 기대감으로 강하게 솟구쳤던 이 주가가 왜 오후장에 들어서야 이렇게 힘없이 밀려 내려온 걸까요? 자, 이거는 이란의 공식적인 입장이 오후가 되도록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뉴스를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아직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정면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시장은 기대감 하나로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정작 당사자인 이 이란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뜸을 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 매수하던 세력들은 장중 내내 이 이란의 공식 발표를 좀 기다렸지만 결국 침묵이 길어지자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주가의 하락이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주말 사이 예정된 이 서명식이 성공하지 못하거나 이란 측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또 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가졌던 기대감은 한순간에 걷잡을 수 없는 실망 매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호재를 끝까지 의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번 주말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식 결과가 다음 주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질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지금 월요일에 우리가 걱정해야 할 건 이 서명식뿐만이 아닌데요. 당장의 다음 주 이 6월 16일 화요일에는 일본 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31년 만에 일본 금리가 1%로 진입하는 게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이게 왜 우리나라 시장에 치명적인 거냐면 바로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대무입니다. 자,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뭔지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동안 일본은 금리가 거의 0%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외 투자자들은 싼 이자로 엔화를 빌려서 금리가 높은 이 미국의 국채나 한국의 우량주 같은 자산의 투자에 수익을 챙겨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금리를 지금 1%대로 올린다는 건 이제 뭐 거의 공짜로 빌려줬던 엔화를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빌린 돈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했던 주식을 다 팔아치워서 현금을 마련해야겠죠. 과거 2024년 8월에도 이 엔캐리 청산이 갑자기 터졌을 때 전 세계 주식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너도 나도 자산을 던지면서 시장 전체가 투매의 늪에 빠졌었다는 거예요. 자, 이미 시장에서는 이러한 악재가 주가에 다 선반영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트럼프 서명식이라는 대형 이슈까지 겹치면서 오히려 이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호재인 줄 알았던 이 서명식 자체가 결렬될 경우 가뜩이나 예민한 시장에 엔캐리 청산이라는 악재가 겹치며 주가의 급락을 불러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악재가 하나 더 남아있는데요.
바로 오늘 밤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스페이스 X입니다. 자, 뉴스 보시면 아까 전에 공모가가 주당 135달러로 확정이 됐는데요. 상장만 하면 스페이스 X 직원 4,400명이 100만 장자가 될 거라는 이런 소식까지 터져 나오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의 자금이 지금 이 스페이스 X라는 기업으로 쏠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화로 지금 약 114조 원 규모를 조달하고 있는 이 스페이스 X가 상장되고 시장의 유동성을 다 빨아들이면 안 그래도 우리가 아까 살펴본 이 엔캐리 청산이다 뭐다 해서 돈이 많은 우리나라 시장까지 유동성 가뭄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시장의 관심과 자금이 오직 이 스페이스 X 한 곳으로 집중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 삼성전자가 예전처럼 힘있게 올라가 주기를 기대하는 건 너무나도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자, 이 모든 상황의 끝에는 6월 18일 이 대망의 FOMC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고 현재 좀 동결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얼마 전에 이 미국 고용 수치가 예상치의 2배를 뛰어넘는 17만 2천 명으로 발표된 거 기억하시죠? 상황이 이렇게까지 좋게 나오면 연준이 금리를 올릴 명분도 충분히 커집니다. 자, 최악의 경우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수도 있는데 하필 그날이 미국 시장의 내만여의 날까지 겹쳐있는 날이에요. 제 금리 인상 공포에 파생 상품 만기일까지 겹친다는 건 시장의 변동성이 극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날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이런 거대한 악재들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자, 오늘 하루 이런 강력한 상승이 한번 나와줬다고 해서 이게 상승 추세로 전환된 거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이 리스크를 관리하고 현금을 확보해서 시장이 진짜 바닥을 다시는 그 순간을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선 도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사실상 주말 사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식 결과가 나와주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서명식으로 인한 이 중동전쟁 종식과 서명식 결렬로 인한 전쟁 악화 이 두 가지 상황을 모두 완벽하게 대비를 해놔야만 해요. 자, 먼저 서명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전쟁이 완전히 종식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는 강력한 상승 랠리가 펼쳐질 겁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16일에 일본의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엔캐리 청산이라는 공포가 눌림목을 한 차례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는 이 타이밍 꼭 잡아내야만 합니다. 그때가 우리가 진짜 저점에서 안전하게 물량을 담을 수 있는 다시는 안 올 기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만약에 이 주말 사이에 서명식이 결렬되거나 이란 측에서 거부 의사를 밝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저번처럼 다시 전쟁 리스크가 고조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본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엔캐리 청산 공포가 여기에 더해지며 투매를 불러올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주가의 반등을 기다리기 아니라 장 초반부터 빠르게 비중을 좀 줄이고 현금을 확보하는 걸 권장드리는데요. 자, 지금 며칠째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 보시면서 속으로 걱정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큰돈 한번 잃어보고 힘들게 버텼던 적이 있어서 그 심정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만큼은 이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라도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같이 가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자, 주식은 혼자 하면 이 공포나 환희 때문에 꼭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쉬워요. 자, 제가 주말 사이 이 서명식 내용이랑 실시간 속보들 계속 체크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우리가 어떠한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그 타이밍 딱 잡아 드릴 테니까요. 저랑 같이 지금 이 상황 이겨내 보시죠. 잠시만요. 제가 위에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010-5791-5362. 자, 이게 제 번호인데요. 여기로 삼성전자니까 삼성 이렇게 앞에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아무나 다 도와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 내 소중한 돈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만 연락처를 따로 저장해두고 여러분들의 평단가에 맞춰서 현재 주가를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세력이 당장 다음 주 월요일 오전장부터라도 주말 사이 발표될 이 서명식의 영향으로 또 한 번 주가의 큰 변동성을 한 차례 만들어줄 때 우리가 대응해야 할 이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빠르게 찾아내서 이걸 여러분들 모두에게 실시간으로 다 공유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나는 지금 이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싶지 않다. 다시 떨어질 테면 떨어져라. 난 그냥 계속 꾸준히 가져갈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잖아요. 자, 제가 그런 분들께는 지금 이 매도에 대한 관점은 싹 빼고 주말 사이 발표될 서명식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가져가면 좋을지 그 저점에서의 매수 타이밍만 따로 공유를 드릴 건데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제가 이분들은 좀 따로 구분할 수 있게 문자 보내주실 때 삼성 뒤에
매수라고 적어주셔서 삼성 매수라고 4글자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분들은 좀 따로 구분해 놓고 이후에 나올 추가적인 저점에서의 매수 타이밍만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 라이브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다른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놓치지 않고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는 또 재방송 놓치시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딱 하나만 해주실 게 있는데요.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삼성 화이팅, 삼성 힘내라, 이 정도만 한 번씩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댓글 내용들 한 번씩 확인한 후에 앞으로도 더 많은 주주분들을 이렇게 계속 도와드리면서 힘내서 이런 영상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근데 이러면 오늘 제 방송을 좀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너가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지 왜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죠? 저 혼자 해도 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존의 구독자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이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있죠. 자, 이때 당시에 주식하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반에 주가가 정말 크게 하락하면서 저도 이때 당시 큰 돈을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유튜브 채널 없었고요. 저 혼자서 책을 보면서 투자를 이어갔었어요. 그래서 계좌를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때 있죠. 이때는 어떤 주식들이 먼저 올라갔었나요? 처음에는 백신, 치료제 이런 걸 빨리 개발해야 한다고 이 바이오주 있죠.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바이오주에서 먼저 급등이 만들어졌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때 남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지던 제지나 택배 이런 곳에 훨씬 더 많이 투자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배달과 택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택배는 뭐 당연히 올라가 주는 거고 택배를 포장하는 제지회사도 택배회사 따라서 함께 급등을 만들어 줬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때 당시엔 이것들로 계좌를 좀 빠르게 회복해 냈었는데요. 근데 왜 아까 전에 좀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 종목들을 찾는 과정이 정말 어려웠다는 겁니다. 택배, 제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이게 종목들마다 전부 다 등락폭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제가 그래서 꼭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의 가치를 좀 판단하고 진입하셔야만 한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혼자서 힘들게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는 걸 다 아니까 이 라이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이 주식을 할 때 듣고 보면서 배울 선생님, 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과 동시에 파트너 있죠? 함께 수익을 벌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파트너도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로워요. 심지어 여러분의 이 잘못된 판단에 정정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볼 확률, 이것도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선생님도 되어드리고 파트너 또한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도움을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함께 해보자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 좀 드릴게요.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5791-5362, 자, 여기로 삼성 이렇게 2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는 대응 전략들을 빠르게 다 공유해드리면서 당장에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큰 주가 흔들림 속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실속 있는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제가 꼭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도 특별한 선물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바로 현재 가장 큰 이슈인 이 AI 데이터 센터와 깊게 연관되어 있는 냉각 섹터에 관한 자료입니다. 자, 지금 이 중동 전쟁이라는 리스크 속에서도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전력 효율은 생존의 문제가 되었는데요. 자, 이 AI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지 못한다면 막대한 전기세 폭탄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드는 이러한 냉각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또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 실적과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는 핵심 기업들을 분석한 자료 좀 정리해 왔으니까 당장에 조금 시대가 적다고 하시더라도 이 내용만큼은 꼭 미리 알아두셔서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를 공부하고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액침 냉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가 발전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이 AI 반도체들이 뿜어내는 엄청난 열을 기존처럼 공기순환으로 냉각하는 공랭식으로는 도저히 열을 식힐 수가 없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렇게 데이터 센터 냉각을 위해 바다에도 빠뜨려보고 심지어 평균 온도가 영하 270도까지 내려가는 우주에까지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려 냉각하자는 충격적인 소식도 나왔었죠. 하지만 이걸 쏘아 올리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둘째치고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생기면 이걸 유지보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며 방사선이나 우주 쓰레기 위험 등 당장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최소한 10년에서 20년 뒤에나 가능할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혀줄 핵심 기술이 바로 이 액침 냉각이라는 겁니다. 이 액침 냉각은 열 전달 효율이 공기보다 수천 배 높은 특수 액체에 서버를 통째로 담가버리는 기술인데요. 당연히 이 특수 액체를 개발하는 기업이 큰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기존에는 이 특수 냉각유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3M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인체 유해 등 영원히 존재하는 화학물질로 논란이 된 PFAS 관련 사업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로 하면서 데이터 센터 냉각의 핵심 소재인 노백 또한 함께 단종되어 버렸는데요. 수십조 원짜리 거대한 시장이 하루아침에 텅 비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현재 노백 단종으로 전 세계 냉각 업계에서도 차세대 절연 냉매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대체 냉각유가 개발된다고 해서 서버를 이 용액에 담가 놓기만 한다면 알아서 열이 식을까요? 아닙니다. 이 서버의 열을 흡수한 뜨거운 액체를 밖으로 빼내서 열을 식히고 다시 차가운 액체를 서버에다가 고압으로 쏴주는 이 펌프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전문 용어로 CDU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센터에 액침 냉각 수조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이 CDU도 무조건 세트로 들어가 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시장이 얼마나 돈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LG전자 같은 이 대기업까지 이 CDU 펌프 시장에 뛰어들며 판을 키우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LG전자를 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LG전자 좋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LG전자는 가전과 전장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나도 무거운데요.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한 냉각 호재 하나가 터진다고 주가가 2배에서 3배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20%에서 30% 정도의 수익만 먹자고 이 주식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 히든 종목은 현재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전부터 초정밀 냉각 장비를 개발한, 즉 CDU 한우물만 파면서 십수년간 기술을 연구해온 국내 강소기업입니다. 제 기업은 매출의 대부분이 이 냉각 장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과 진행 중인 수주가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 회사의 체급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액침 냉각 테마가 뉴스에 도배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기업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눈치 빠른 외인 세력들은 이미 이 종목을 바닥에서 주워 담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대놓고 공개해버리면 수급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만 이렇게 제가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5791-5362 제 번호로 히든 2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이 문자를 확인하고 이 종목에 대한 자료와 앞으로의 대응 시점까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장은 뉴스가 나오거나 남들이 다 알고 있을 때 들어가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선 남들이 하루하루 차트 보면서 노심초사할 때 현재 시황을 공부하고 이를 통해 이후 수혜를 받을 종목의 바닥이 될 수 있는 구간을 빠르게 확인해 놔야 앞으로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하면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면서 이 노하우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앞으로도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로직이었습니다.